안녕하세요. 일자학 화학물질 정책팀 유영은 선임입니다. 저는 국내외 MSDS 규제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MSDS 대응 관련 내용, 그리고 일조학 친환경 자재 검토 시 MSDS 대응 필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MSDS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MSDS란 화학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 즉 유해성, 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문서로 근로자 및 실수요자 등 화학물질을 실제로 다루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MSDS 제도 내용은 2019년 1월 전면 개정된 내용이고, 이때 MSDS 제출 제도, 그리고 비공개 승인 심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현황 파악과 근로자의 건강장애 발생에 대응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아래와 같이 MSDS 제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전후를 간단히 비교하자면 작성 대상이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재에서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 변경되었으며, 작성 주체가 양도 제공자가 아닌 제조 수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재 항목 내에도 구성 성분 정보에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만 기재해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MSDS 제출 의무가 생겼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또한 영업비밀 구성 성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전 심사 승인 제도가 함께 신설되었는데, 이는 MSDS 내 구성 성분의 명칭 그리고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비공개 승인 심사는 5년 주기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SDS의 제출 의무는 제조자 혹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아래와 같이 타법에서 취급되는 경우는 MSDS 제출 제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MSDS 제출 시기는 기존 물질 여부, 그리고 기존 물질의 경우에도 취급량 범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제출 제도 시행일, 즉 2021년 1월 16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수입하거나 제조 이력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취급량에 따라 유예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올해 1월까지는 1에서 10톤에 해당하는 기존 물질의 MSDS를 제출해야 했고요. 내년 1월까지는 마지막 유예기간인 1톤 미만에 해당되는 기존 물질의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신규 물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취급량에 상관없이 제조 수입 이전에 MSDS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MSDS 개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재제출이 필요하고, 개정된 MSDS는 다시 고객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협력사분들은 크게 해외 제조사의 에이전트, 대리점, 국내 법인 혹은 국내 제조사일 텐데요. 취급량별 제출 기한을 유의하셔서 업무를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공개 승인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 비밀로 취급하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 심사 결과를 반영한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비공개 승인 심사에 대한 소요 기간이 법적으로는 1개월이지만 실제로는 그 두세 배 정도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최근 법 개정에 따른 MSDS 정보 제공 등의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인 2025년 8월 7일 화평법 및 화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독물질의 세분화, 그리고 유해성 미확인 물질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기존 유독물질이 인체 등 유해성 물질, 즉 인체 급성, 인체 만성, 생태 유해성 물질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MSDS 15번 항목인 법적 규제 사항에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여 M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15번 항목 업데이트가 MSDS 재제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또한 기존에 유통되던 제품의 경우에는 2026년 7월 1일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법으로 지정된 5개 유해성 정보, 급성 경고 등이 있는데요. 이 유해성 정보가 식별되지 않은 물질은 유해성 미확인 물질로 간주하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해성 미확인 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MSDS 15번에는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유해성 미확인 항목이 무엇인지, 또 취급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를 정보가 기재되어서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유해성 미확인 물질 기재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오늘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시는 협력사 담당자분들도 해당 내용을 유념하시어 유예기간 내에 변경된 규제 정보가 반영된 MSDS를 당사에게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자재 검토 내 MSDS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시스템 매뉴얼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재 검토는 화학 조성 입력, 물질 등록 정보 입력, 그리고 규제사항 점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업비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규제사항 점검 화면에서 비공개 승인 심사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비밀 심사 승인 여부, 그리고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당사 구매자재 중 영업비밀 성분에 대해 비공개 승인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Yes를 선택하시고 관련 내용을 우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일 영업비밀 물질에 대해 비공개 승인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No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 당사에서 검토 시 별도 문의를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MSDS 제출 유예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비공개 승인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유예 대상을 선택하시면 되고 유해 위험성이 없는 물질로 영업비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친환경 자재 검토 내 MSDS 첨부하는 화면에는 제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출한 경우에는 Yes를 입력하시면 되고 또 제출 정보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제출한 경우에는 N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 제조자의 경우에는 No로 대응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당사에서 구매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유예 대상을 선택하시고 연구개발용 제품이나 제품 전체가 유해 위험성이 없어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비대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도 1월 MSDS 제출 관련 모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바 기한 내 MSDS가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DS 상에 미공개 성분이 있는 경우 저희는 LOC 파일을 필수로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꼭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8월 관련 법규 개정이 되었으므로 인체 등 유해성 물질 등이 반영된 개정된 LOC 양식으로 작성 및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MSDS 제도 관련 대응사항을 안내 드렸습니다. 오늘 교육이 산안법 MSDS 규제 대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